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근력 운동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근력 운동을 하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선행적으로 해야 되는 운동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맨몸 운동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바벨 스쿼트를 하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선행적으로 해야 되는 움직임이 바로 맨몸 스쿼트고요. 또 데드리프트 하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선행적으로 해야 되는 움직임이 바로 힙힌지 운동이고요. 벤치프레스, 3대 운동, 벤치프레스를 하기에 앞서서 가장 선행적으로 해볼 수 있는 운동이 바로 푸시업이 되겠죠. 그래서 이 가장 근력 운동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움직임 패턴을 여러분들이 잘 학습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중량을 꽂고 하는 이런 스트렝스 단계로 넘어가셔야지만이 효율적으로 근력을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움직임 패턴으로 여러분들이 학습된 상태에서 근력 운동으로 넘어가시게 되면은 부상 위험률이 굉장히 높아지고요. 또 통증에서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움직임 패턴을 학습하는 게 스트렝스 단계로 가기에 앞서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3대 운동 중에서 데드리프트 동작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얘기를 나눠볼 것이고요. 그리고 이 데드리프트 동작을 하기에 앞서서 어떠한 맨몸 운동을 많이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하체 운동은 세 가지로 카테고리화해서 나뉘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릎 관절을 주도적으로 사용하는 하체 운동, 두 번째는 고관절을 주도적으로 사용하는 하체 운동, 세 번째는 무릎 관절과 고관절을 유기적으로 같이 사용하는 하체 운동으로 세 가지로 카테고리화해서 나뉘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 관절을 주도적으로 사용하는 하체 운동 뭐가 있을까요? 무게중심이 앞에 있는 이런 프론트 스쿼트가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고요. 두 번째 고관절을 주도적으로 사용하는 운동은 바로 데드리프트 동작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스쿼트예요. 세 번째는 무릎 관절과 고관절을 주도적으로 사용하는 하체 운동은 스쿼트입니다. 스쿼트. 그래서 데드리프트와 스쿼트는 좀 차이가 있어요. 스쿼트는 무릎 관절과 고관절을 주도적으로 무릎 관절과 고관절을 유기적으로 사용하는 하체 운동이 스쿼트고요. 그리고 데드리프트 동작은 무릎 관절보다는 이 고관절을 주도적으로 사용하는 운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데드리프트 동작을 하시게 될 때 고관절을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이 중량을 꽂고 하는 데드리프트 동작, 컨벤셔널 데드리프트,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를 잘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데드리프트 동작을 하기에 앞서서 그러면 맨몸 운동 어떠한 것들을 많이 해봐야 되냐면은 힙힌지 운동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힙힌지 동작이 고관절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힙힌지 동작 또는 여러분들이 봉을 가지고 또는 바벨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많이 하시게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바벨을 지거나 봉을 가지고 하는 것들을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는 이유가 정말 고관절을 잘 쓰지 못하시는 분들은 봉을 가지고 하거나 이 바벨을 가지고 하시면은 이 장비 자체가 한 유닛이기 때문에 움직임이 너무 제한돼요. 그렇기 때문에 고관절을 잘 사용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허리를 구부린다든지 오히려 또는 무릎 관절을 더 많이 써서 오히려 잘못된 움직임 패턴을 더 심화시키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정말 고관절을 못 쓰시는 분들은. 그래서 맨몸 운동보다 이런 바벨을 쥐고 하거나 봉을 쥐고 하는 것보다는 저는 맨몸 운동을 추천드려요. 완전히 맨몸 운동. 그래서 어떠한 식으로 해볼 수 있냐면은 여러분들이 양 손바닥으로 엉덩이 쪽에 위치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알려드릴 운동은 이 아론 호시그 박사의 리빌딩 마일로라는 책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운동이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저도 그 책을 보고요. 영감을 받아서 현장에 적용하고 있는데 상당히 효과가 좋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책에서는 중량, 원판을 가지고 하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손바닥을 엉덩이 쪽에 두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릎을 적절하게 다리를 살짝 넓게 벌려주시고요. 어깨 넓이 만큼. 그리고 양 손바닥으로 엉덩이 쪽에 향할 거예요. 그리고 무릎을 살짝 구부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약간 스티프 데드리프트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상체, 가슴과 허리, 특히 이 허리를 펴주시고요. 무릎 살짝 굽힌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엉덩이가 먼저 뒤로 향할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느낌으로 하면 좋냐면은 엉덩이 뒤쪽에 벽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벽을 향해서 엉덩이가 뒤로 나아간다는 식으로 움직임을 가져가면은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고, 또는 엉덩이가 손바닥으로 쭉 뒤로 민다는 느낌으로, 엉덩이가 손바닥으로 향해서 뒤로 간다는 느낌으로 좀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양손 엉덩이 쪽에 대시고 무릎 살짝 굽혀주시고요. 등과 허리를 펴주세요. 이게 첫 번째 자세입니다. 이게 첫 번째 자세. 두 번째 자세는 이제 힙힌지 자세, 고관절을 사용해서 움직일 텐데 엉덩이가 뒤로 먼저 빠지는 거예요. 엉덩이가 뒤로 빠지고요. 그 다음에 너무 엉덩이가 뒤로 빠지면 앞발이 뜰 수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발이 떨어지지 않도록 앞발 쪽에는 무게의 중심이 3, 뒤꿈치는 7, 그래서 3대 7이 될 수 있도록 그 상태에서 무릎 살짝 굽혀주시고 엉덩이 뒤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연속해서 보여드리면은 다시 한번 양손 엉덩이, 무릎을 살짝 굽혀주세요. 허리 등을 펴주시고, 그리고 절대로 버딩크가 되지 않도록 허리 아래쪽 하부 요추 쪽은 좀 허리를 더 펴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엉덩이가 먼저 뒤로 스타트. 다시 원래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돌아올 때에는 무릎 펴면서 마지막에 고관절을 피는 형식으로 역순으로 돌아오시면 돼요. 다시 무릎 굽혀주시고 엉덩이 뒤로 다시 돌아오시고. 그래서 연속적으로 보여드리면은, 자, 첫 번째 무릎 굽혀서 상체를 최대한 꼿꼿이 세워준다. 위쪽으로. 첫 번째. 그 상태에서 두 번째는 엉덩이가 뒤로 빠지면서 상체, 고관절을 구부리면서 내려갑니다. 다시 올라오고. 다시 여기서 시작. 다시 올라오고. 다시 올라오고.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동작은 정말 고관절을 잘 쓰지 못하신 분들에게 있어서 상당히 효과적으로 순식간에 금방금방 빠르게 학습할 수 있는 운동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정말 고관절을 잘 쓰지 못하고 인지 능력이 잘 떨어지는 분들은 이게 잘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시면은 좀 더 쉬운 단계에서 운동을 또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 했을 때, 여러분들이 했을 때 나는 좀 잘 인지가 되지 않고 오히려 어깨가 아프거나 또는 뭐 허리가 아프거나 이런 게 나타난다. 그러면은 좀 더 쉽게 여러분들이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쿼트로 다리를 좀 벌려서 하기보다는 이 런지 형태로 다리를 만들어 보세요. 런지 형태로 만들어 보시고요. 똑같습니다. 양손바닥은 엉덩이 뒤쪽에 대시고요. 똑같이 무릎을 살짝 구부릴 거예요. 똑같아요. 정말 무릎을 살짝 굽혀주시고 그 상태에서 허리와 등을 펴서 여기서 시작. 똑같이 엉덩이 뒤쪽에 벽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엉덩이가 뒤로 먼저 빠져야 됩니다. 그리고 상체는 앞으로 기울여서 유지. 좀 더 계속 고관절을 구부려 상체가 구부려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 앞발, 특히 이 앞발 쪽에 엉덩이라든지 이 허벅지 쪽, 오금 쪽까지 텐션, 당겨지는 게 많이 느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무릎 살짝 굽혀주시고 그 상태에서 엉덩이 뒤로 백. 그래서 엉덩이 이쪽이라든지 허벅지 쪽, 이 오금 쪽에 당겨짐이 느껴지면은 잘하고 있다는 사인입니다. 그래서 당겨진 느낌이 들면은 그냥 그대로 올라오시면 돼요. 다시 무릎 살짝 굽혀서 유지. 허리 등 핀 상태에서 그 상태 다시 한번 엉덩이 뒤로 백. 다시 돌아오시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도 똑같아요. 똑같이 펴서 허리 등 펴서 가장 먼저 주도적으로 첫 번째로 나와야 되는 운동은 엉덩이 뒤로. 다시 올라오고. 다시 무릎 굽혀서 상세 세워서 유지. 돌아오고. 다시
돌아오고 다시 돌아오고 한 번 더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두 다리로 다리 넓게 벌려서 하는 것보다 이게 정말 쉽습니다. 그래서 먼저 두 다리로 했을 때 잘 인지가 되지 않는 분들은 런지 형태로 짧게 하셔서 이 자세에서 힙힌지 동작을 만들어 보시고요. 이게 잘 된다라고 하고 인지가 잘 되시면은 다시 한번 다리를 살짝 스쿼트 자세로 만들어 주시고 살짝 벌린 상태에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움직임이 선행 쪽으로 잘 돼야지만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스트렝스 단계에서 정말 다치지 않고 무리 없이 효율적으로 근력을 쓰면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선행 쪽으로 잘 되지 않고 허리를 구부리거나 또는 무릎을 주도적으로 사용하는 것들이 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중량 꺾고 하는 데드리프트 했을 때 물론 한 번에 다치지는 않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게 정말 잘못된 움직임 패턴으로 계속 움직임을 가져간다라고 하면은 부상은 필연적으로 발생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스트렝스 단계 이전에 먼저 해야 될 게 바로 맨몸 운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맨몸 운동을 여러분들이 잘 학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드리프트 동작에서의 맨몸 운동은 힙힌지 동작입니다. 힙힌지. 고관절을 주도적으로 사용하는 운동을 여러분들이 잘 마스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선수 트레이닝 코치 마이클 보일의 이 New Functional Training for Sports라는 이런 책을 보시게 되면은 기본적인 이런 근력 운동을 하기 앞서서 맨몸 운동을 잘 하라고 이렇게 마이클 보일의 그 세계적인 코치님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맨몸 운동 정말 여러분들이 뭐 간과시하고 뭐 무시할 수 있겠지만은 이게 가장 기초 단계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배운 이 데드리프트 동작을 하기 앞서서 이런 힙힌지 운동 패턴을 잘 학습시켜서 여러분들이 중량을 꽂고 하는 적정한 무게를 꽂고 하는 이런 데드리프트 했을 때도 상당히 효율적으로 잘 운동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패턴들은 자주자주 여러분들이 마스터할 때까지 연습을 부단히 노력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하기 위해서 좀 잘 노력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런 좋은 데드리프트 동작을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